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부척 장신과 블라비의 6강전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라비의 조별 예선 여정 보겠습니다. 국대팸과의 첫 번째 경기 3대1까지도 앞서 나갔었는데요. 보람 선수가 또 해트트릭을 하기도 했는데 A조 1위를 잡나 했습니다만 국대팸이 4대3으로 역전승을 합니다. 국대팸의 역전 DNA가 여기서도 발현이 되는데 그래도 블라비가 정말 젖잘싸라고 할 수 있겠죠. 후반전 G가 나면서 3G 사태가 처음으로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Gnap이라는 별명도 붙여졌었는데요. 두 번째 경기, 사실 이 경기도 블라비의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벤을 상대로 결과가 사실은 더 중요했기에 최진철 감독이 결과는 가져왔는데 오랜만에 공백을 딛고 컴백한 개벤의 경기력이 냉정하게 사실 형편없었죠. 여기까지 1승 1패를 만들었고 액션 1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대등하게 펼쳤고 사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 승부차기에서 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블라비가 3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 1, 2위인 국대팸 액션이와 가장 대등하게 싸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비 또한 이 토너먼트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 경기에서 탑걸을 만나게 됩니다. 탑걸은 3골 차를 만들어야 되는 또 경우의 수도 있었고 또 0대2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강보람 선수의 퇴장 이슈까지 있으면서 탑걸이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대량 득점하면서 본인들의 필요 조건을 채울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경기 막판에 2골을 따라잡으면서 2대2 그리고 안혜경 키퍼와 블라비가 단 한 번도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는데요. 물대녀 역사상 가장 긴 승부차기를 이어가면서 10대9로 안혜경 키퍼와 블라비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2승 2패로 조 3위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부척장신은 첫 경기 월클과의 경기를 기분 좋게 3대1로 잡으면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발라드림을 만나서 1대3 상성도 좀 어려웠고 또 정예원 선수 슈퍼루키의 해트트릭을 허용하면서 1승 1패가 됩니다. 스밍파와의 일전이 중요했는데 스밍파는 깡미를 부상으로 잃고 일주어터를 급하게 또 소환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척장신이 더 좋은 경기력과 결정력으로 2승 1패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더와의 경기 사실 구척이 1위까지도 확정을 지울 수 있었죠. 정말 라스트 미닛까지 만약에 1대0의 리드를 지켰더라면 4강 플레이오프 직행하는 팀은 구척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이현희 선수도 그렇고 허경희 선수도 MT넷을 하면서 턴오버를 좀 범하게 됐죠. 우이준 선수가 또 멋지게 피니쉬를 하면서 1대1 허용했고 승부차기 가서는 또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도 2승 2패를 유지하면서 월클발라의 경우의 수가 마지막에 또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3위를 할 수도 있었죠. 3위를 했으면 구척이 또 액션이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월클이 발라를 잡으면서 발라가 3위로 확정이 됐고 구척이 2위가 됐습니다. 이쪽 브라켓인 블라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블라비는 2승 2패 8골에 7실점 플러스 1의 골 득실차로 A조 3위가 됐고요. 부척도 2승 2패 7골에 5실점 플러스 2로 B조 2위가 됐습니다. 자, 최진철 감독과 블라비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보는 기분입니다. 보람 선수는 올스타전에 나오긴 했었고 초임 선수는 항상 성실하게 물대녀 지방령 매경기 개근해주면서 성실하게 프로에 임해주고 있죠. 자, 보람 선수가 팀의 8골 중에서 7골을 책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조별 예선 기준으로서는 단독 1위였고 지난 6강전에서 지한 선수가 2골 추가하면서 공동 1위 두 선수 다 7골이 되긴 했는데요. 이제 보람 선수의 차례입니다. 득점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초임 선수도 3개의 어시를 기록하면서 4경기에서 3개의 어시 상당히 든든한 활약을 해줬고
홍현 선수는 조금 더 수비적 기여를 해주면서 그래도 마지막 중요한 경기에서 또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강한이 트리오가 리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베테랑인 해경 키퍼의 경험과 리더십도 한몫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한참 폼이 좋을 때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무래도 키퍼가 좀 잔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멘탈이 흔들리는데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아쉬운 실수에 의한 실점들 좀 있긴 했습니다. 키퍼가 그만큼 어려운 포지션이다 라는 변을 제가 대신 해주고도 싶은데 해경 키퍼가 그래도 불라비 전신인 불나방부터 파일럿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팀의 기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키퍼 포지션, 사실은 포지션 변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인스타 보면 열심히 계속 축구하면서 훈련을 하더군요. 과연 팀을 4강까지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하필 상대가 허경이 키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허경이 선수의 필드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또 이영표 감독이 한일전도 그렇고 허경이 선수의 키퍼 기용 상당히 단단하게 또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키퍼 맞대결, 해경 키퍼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대결이네요. 불나비는 또 채연과 주리의 활약이 미비하죠. G리그 들어서 두 선수 다 공격 포인트가 없고 존재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백지훈 감독 체제에서보다 더 존재감이 없는 느낌. 이게 바뀐 최진철 감독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 개개인의 폼 하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불나비가 어쨌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강한이 트리오인 주축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최진철 감독과 불나비 이 G리그로 재편된 것에 가장 수혜를 입은 팀 중에 하나죠. 또한 팀은 원더인데요. 왜냐하면 원더와 불나비는 지난 슈퍼리그에서 챌린지로 강등된 두 팀이잖아요. 원래 슈첼리그 6회가 진행됐다면 두 팀 다 챌린지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고 방출 위기 속에서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두 팀 다 토너먼트에 진출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G리그 재편이 보약이 된 셈입니다. 적어도 이 팀은 잔류는 확정이고 우승을 위해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최진철 감독이 지난 G리그 마지막 원더와의 경기에서 0대5로 대패하면서 본인에게도 가장 굴욕적이었을 경기였어요. 물론 G리그 와서 명예회복은 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토너먼트 진출은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국대팸 액션이 이 두 팀은 충분히 우승 후보라 불릴 만한 강한 팀들이었습니다. 그래도 6강에 만족할 것인지 강한이 트리오의 전력을 보면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진철 감독과 불나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이영표 감독의 구척장신, 불나비에 비해서는 좀 더 고른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허경이 키퍼가 워낙 단단하죠. 이제는 허병지 모드로 뛰쳐나오는 것도 워낙 잘하고 중거리 슈팅 능력 보유하고 있고 발밑도 많이 좋아지면서 이 키퍼로서의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특히 한일전이나 올스타전에서도 키퍼를 본 경험, 큰 경기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기 때문에 이런 G리그 6강전이라던가 이런 토너먼트 레벨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척장신이 원더와 액션이 다음으로 5실점을 하면서 두 번째 최소 실점 팀이에요. 원더와 액션이는 나란히 4실점을 했었고요. 역시 허경이 키퍼의 존재가 단단했습니다. 진경 선수가 저는 수비가 좀 약하다고 많이 봤었습니다. 데인마크가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처럼 이 중원에서의 볼 다툼 50대 50볼을 싸워주고 공격으로 나가는 것, 패스나 킥력은 워낙 좋았으니까요. 좀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 느낌의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수비도 많이 늘었어요. 적극적으로 백코트 해주면서 몸싸움 해주고 루즈볼 따내주고 수비 역량이 역시 늘은 선수입니다. 액션이에서도 지안과 해인 두 선수 다 또 수비적으로 늘었던 것처럼 진경도 수비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구척으로 이적을 한 해정 선수,
원래는 최강의 원톱 자원으로 분류되던 선수죠. 워낙 골도 많이 기록을 했었고 헤더면 헤더, 발이면 발 다 갖춘 선수. 그리고 버텨주면서 리턴해주는 패스 또한 일품이고요. 톱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던 선수인데 이영표 감독은 의외로 수비로 기용을 했습니다. 어떨까 싶었는데 궁합이 잘 맞아요. 특히 진경, 해정, 경희 이 후방 트라이앵글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최소 실점팀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서린 선수, 사실 블라비의 채연과 주리가 있다면 여기는 서린을 구멍으로 원래라면 꼽을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아니에요. 기량 발전상을 줘도 될 정도로 우리가 MIP라고 하죠. 기량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두 개의 공격 포인트, 한 골에 1어시. 원더전이었나요? 그 니어포스로 꽂아놓는 마무리는 상당했습니다. 오히려 이현희 선수보다 이번 조별 4경기 차서린 선수가 훨씬 폼이 좋았거든요. 서린 선수가 이러한 폼을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존재감이 미비한 채연 주리보다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당일 컨디션과 상성 이런 것도 살펴는 봐야겠죠. 하지만 이전에는 서린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저 자신도 별로 없었는데 조별 예선 4경기를 비춰볼 때 그걸 유지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 하나는 정선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고 또 하나는 현희 선수의 폼 하락이죠. 조별 예선 4경기에서 스탯적으로는 2어시하긴 했습니다만 동료들이 잘 넣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골이 없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조별 예선 4경기 내내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혜인 선수처럼 수비적 기여를 했느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진경과 해정, 경희의 후방 역할, 각자가 다 역할이 뚜렷하고 서린 선수도 공격적인 역할을 너무 잘해줬는데 현희 선수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이게 단순한 폼 하락인지 아니면 이영표 감독과의 어떤 게임 스타일이 안 맞는 것인지 이영표 감독이 꾸역승 DNA를 가지고 그러한 실리적인 축구도 하고 또 세트피스 위주의 경기를 하는데 현희 선수의 역할이 좀 어색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죠. 현희 선수뿐만 아니라 사오리, 김승혜, 오나미 또 정혜인 선수까지도 말이죠. 기존 스타들이 좀 부진해 빠지고 있다. 그래도 혜인 선수는 조별 예선 내내 다른 4선수들과는 다르게 수비적 기여도도 훨씬 뚜렷하게 보여줬고 또 6강전에서는 사실상 5골에 기여하면서 만점 활약, 힘을 4강으로 올려놨단 말이죠. 이현우 선수에게 그 정도의 메가 플레이들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전에 이현희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고 싶긴 합니다. 여전히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있는 도끼로 파이팅 스피릿으로 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주고는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량이 지금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만약에 정선이 온전한 컨디션이었으면 이현희를 과감하게 벤치로 드랍하고 정선을 기존 수비로 투입하거나 키퍼로 투입하면서 허경희를 올린다거나 혹은 혜정 선수를 다시 톱으로 올린다거나 하는 게 더 나아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선 선수의 회복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진정선 선수가 이번 시즌 허벅지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짧게 뛰어야만 했고요. 정선 선수는 제가 송혜나 선수 이상으로 지금 대형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 챌린지까지 공격 스탯도요 4골에 4어시입니다. 8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송혜나 선수도 6골에 2어시, 이영진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 5골에 3어시, 이렇게 대형 수비수들이 한 8개 이상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곤 하는데 정선 선수도 그 궤보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난 챌린지에서 구척을 슈퍼리그로 승격시켰죠. G리그로 재편이 됐는데 부상 이슈가 덮친 모양입니다. 만약에 정선이 있었다면 조금 더 경희가 필드로 가는 횟수가 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챌린지에선 사실 임경민 키퍼가 삐약이었는데 진경과 정선이 진짜 방패처럼 지켜줬거든요. 마치 지금 액션이의 혜인과 지안이 이주연 키퍼를 지켜줬던 것처럼 그런 방패 역할들을 해줬었거든요. 정선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키퍼로서도 분명히 좋은 자원인데
그리고 현희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혹은 현희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선이 뛰어준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번 경기도 교체 없이 혹은 거의 뛰지 못하면서 5명이 풀타임을 소화해야 될지,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블라비 선수들도 쥐나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구척이 체력적으로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 자원이 있고 없고는 또 다르죠. 쥐척 장신이 되면 또 블라비에게 또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선공개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정선 선수의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영표 감독 이번 시즌 제일 핫하죠. 한일전도 그랬고, 구척에서도 어쨌든 노잼 축구긴 하나 결과를 내기 때문에 제가 노잼계의 일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든 내고 있어요. 경기를 이기고 토너먼트에 진출을 합니다. 다만 이전에 구척의 다이내믹했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골도 많이 넣고 실점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구척이었던 전반적인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수비를 좀 강조하고 실리적으로 어떻게든 이기는 꾸역승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특히 세트피스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영표 감독 스타일이죠. 조금 단조로워진 경향은 있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계속 그랬어요. 액션이 때도 그랬고, 한일전 때도 그랬고요. 키커 한 명을 본인의 페르소나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경이 되겠고, 한일전 2번 다 박지한 선수 키커 활용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하나를 맡을 때는 윤태진과 노윤주, 개벤을 맡을 때는 김승혜, 항상 그런 식으로 키커를 정해놓고 세트피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어쨌거나 지는 것보단 당연히 이기는 것이 좋은데, 구척이 가장 잘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더전을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제가 한결같은 스타일로 1위까지 차지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결정적인 실수를 또 범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또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리적일 거면 실리적이고, 아니면 재미를 추구할 거면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닐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척 장신도 무관이고 이영표 감독도 무관이기 때문에 블라비라는 고비를 넘어야 이제 국대 패밀리를 만나러 갈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구척 42경기 20승 22패입니다. 골대니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이죠. 블라비 30경기에서 14승 16패입니다. 상대 전적 2승 1패로 구척이 앞서 있습니다. 3번의 맞대결 모두 지금 블라비가 아닌 블라방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죠? 두 팀 다 파일럿부터 창단된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덜 붙었습니다. 다른 팀은 6번씩 붙은 팀도 벌써 있으니까요. 자, 시즌1 준결승 때는 3대1로 블라방이 승리를 했는데, 이때 박선영 선수의 활약이 좋았죠. 골도 한 골 넣고 자책골 유도도 했습니다. 또 서동주 선수가 득점을 했고, 차수민 선수의 무릎 발리로 만회를 했는데 이기진 못했습니다. 슈퍼리그 1회 때 서력을 했죠. 김진경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었고, 가장 최근이 슈퍼리그 3회, 오래되긴 했네요. 3, 4위전에서 붙었는데 당시에 트리플 J가 사령탑이었고, 허경희 선수가 이때는 필드로 마음껏 누비던 때죠. 저는 그때가 좀 그립긴 합니다. 로케포 2방을 중거리로 꽂아 넣으면서 2대0 앞서 나갔는데, 마지막에 소연 선수가 한 골을 만회했었죠. 이때도 이 골에 박선영 선수가 롱샷으로 먼저 키퍼를 타격하고 나온 세컨볼을 소연 선수가 이제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박선영 선수가 구척에 강했단 말이죠. 2승 1패로 구척이 앞서고는 있는데, 그때 블라방과 지금의 블라비는 아예 다른 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지금의 맞붙음 어떤 결과를 낼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구척은 최다 경기를 소화한 만큼 최다 골의 최다 실점이죠. 그만큼 다이내믹했던 팀인데, 자, 구척의 아킬레스건은 딱 하나. 한때 3대장의 지위에도 올랐었고 준우승을 리그와 컵대회 2번이나 한 강팀인데 우승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관이에요.
많은 팀들이 우승을 했는데 구척이 우승을 못했습니다. 특히 컵 대회가 너무 아쉬웠죠. 발라드림 팬에게는 최고의 시즌이었을 그 신데렐라 스토리. 사실은 경기 막판 몇 초를 남기고 실점을 했죠. 경서에게 버저비터를 맞으면서. 사실 하석주 감독과 구척이 우승컵의 귀 한쪽은 들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강탈당했어요. 연장 가서 이제 역전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제 컵과 인연이 없습니다. 토너먼트 진출 5회입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죠. 아마 액션이와 월클 다음 가는 넘버일 겁니다. 구척에게도 암흑기, 딱 슈퍼리그 4회가 그랬네요. 하석주 감독과 컵 대회는 준우승까지 갔습니다만 그 다음 리그가 좋지 않았어요. 강등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G리그로 재편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B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좋은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척도 지난 챌린지 떨어졌을 때 플레이오프까지 거치면서 2위로 승격을 확정 지었는데 G리그로 재편이 됐습니다. 만약에 G리그 재편 없었으면 또 슈퍼리그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래도 새로운 판에서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척장신에게 필요한 건 역시 우승컵인데 물론 쉽진 않습니다. 블라비를 이긴다고 해도 국대패미 있고 또 결승에는 원더나 액션이 중 한 팀이 오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구척을 상대하는 다른 팀도 구척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허경희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그녀가 필드에 있던 키퍼로 있던 여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없었거든요. 이정은 선수나 주명 선수가 키퍼까지 잘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인되고 증명된 바로는 허경희 선수가 제일이죠. 모든 포지션에서. 그 뒤를 따를 만한 게 이제 박하연 선수. 하연 선수도 키퍼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핸드볼 선수 출신답게. 이 여포를 보유한 구척. 우승컵을 한번 들 때가 됐는데 블라비라는 고비를 일단 넘어야겠습니다. 블라비도 슈퍼리그 4회 이후에 오랜만에 토너먼트 진출입니다. 네 번째 토너먼트 진출 성공해냈습니다. 블라비의 전성기는 프로그램 초창기죠. 박선영으로 대표되던 시절입니다. 우승을 2번 했는데 블라비로 바뀌고 나서 팀은 더 젊어지고 세련돼졌습니다. 강한이 트리오를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특히 한초임 선수가 초반에 좀 유리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세 선수가 다 어셈블된 첫 번째 대회는 FA컵 2회였는데 이때 6강전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1라운드와 6강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대단했죠. 그리고 그 브라켓이 워낙 강했습니다. 이 컵대회 1라운드가 바로 이 컵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발라드림인데 대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월클과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등한 접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 인기팀이 블라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하지만 백지훈 감독과 함께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최진철 감독과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퍼리그 5회 때는 6위로 강등되는 특히 원더와의 0대5 패배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블라비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챌린지가 아닌 G리그로 재편이 되면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선 4경기에서 최진철 감독과 블라비가 보여준 모습은 훨씬 좋았어요. 충분히 대권 도전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우승 후보 0순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6팀 중에 한 팀으로 당당하게 본인들의 자리를 꿰찼고 구척 장신입니다. 블라비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봐야죠. 감독들입니다. 이영표 감독 28경기 15승 13패, 최진철 감독 38경기 20승 18패입니다. 상대 전적은 동률이네요.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처음 2번의 맞대결은 이영표 감독이 가져가는데요. 2번 다 액션 1을 지휘할 때입니다. 이영표 감독이 꾸역승 DNA를 시작하던 그때죠. 2번 다 1대0 승리. 어쨌든 승리한 팀이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시소 게임이었다는 얘기고 탑걸일 때 이때 유빈 선수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승리했고 월클과의 경기에서도 최여진 선수의 PK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맞대결은 최진철 감독이 연이어서 가져가게 되는데요. 최진철 감독 커리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 바로 스밍파를 슈퍼리그로 승격시켰던 그 경기죠. 승강 플레이오프. 이영표의 개벤과 만났는데 이때 깡미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팀을 이끌었죠. 또 해련 키퍼의 부재, 민경 키퍼가 처음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이때도 좀 어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챌린지에 또다시 오게 된 최진철. 스밍파를 올려놓고서 막상 본인의 친정팀 제자들이 강등이 되자 김병지의 작품이었죠. 바로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이때도 승격을 시키거든요. 최진철이 지금의 명장 반열에 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슈퍼리그에서 우승도 있습니다만 이 두 번의 챌린지에서 승격을 시킨 게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지금 현 블라비 상태에서는 살짝 답보 상태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뭔가 팀과의 케미가 좀 안 맞는 것이 보이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때 4대2로 이영표의 아나콘다를 이겼습니다. 물론 이영표 감독에게도 익스큐즈는 줘야 됩니다. 개벤과 아나였기 때문에. 자, 이번엔 좀 더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영표 감독이 조금 더 고른 전력이긴 하나 만약에 또 벤치 자원을 활용 못하면 거의 뭐 5대5 백중세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감독 다 워낙 또 여우같이 꾀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구척도 무관이지만 이영표 감독도 무관입니다. 슈퍼리그 1회 때 액션이를 이끌고 준우승을 했죠. 이정은의 국대팸에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해설에 집중을 했죠. 감독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한 개벤과 아나를 몇 시즌 맡았던 것도 충분히 익스큐스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땐 몰랐잖아요. 개벤 아나를 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번까지 토너먼트 오면서 두 번의 토너먼트 진출이 됐고 또 승격도 두 번입니다. 액션 1 시즌2 초창기의 하위 리그였죠. 그리고 개벤을 또 챌린지에서 슈퍼리그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음 시즌에 바로 강등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현영민 감독과 발라드림이 둘 다 토너먼트 진출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냈거든요. 물론 이영표와 구척이 이뤄내야 되는 우승이란 과제는 훨씬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하게 된다면 둘 다 성부를 하게 되는데 최진철을 꺾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일단 최진철 감독은 탑거를 데리고 우승을 했었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유일한 기록, 슈퍼리그 4전 전승으로 우승한 기록이죠. 왜냐하면 다 3승 1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다른 우승팀은 다 3승 1패였어요. 탑걸만이 4전 전승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G리그 토너먼트까지 네 번째 토너먼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최진철, 또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승격이 상당히 레전더리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블라비로 슈퍼리그 5회 때 원더에게 0대5로 지면서 6위 꼴찌로 탈락시킨 것은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뚜껑을 열기 전에는, 시즌 전에는 블라비 또한 와, 최진철과 강한이가 만난다고? 이거 우승 후보겠는데? 라는 평이 많았는데 막상 거의 최약체급의 전력을 보여주면서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이번 G리그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됐는데 여기서 9척까지 넘을 수 있다면 사실은 블라비가 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최진철 감독이 이영표를 잡을 수 있을지. 공격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베테랑이 질비한 구척장신 스텝 면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희 선수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34개, 올타임 공격 포인트 부문 공동 2위거든요. 정혜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 몰아치면서 또 공동 2위 따라잡긴 했는데 현희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역시 골맛을 보면 가장 좋겠죠. 물론 어시로 동료를 돕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어쨌거나 폼이 살아나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겠고, 영희 선수는 하나만 추가하면 이제 30개 되네요. 키포를 보면서도 이번 시즌 2골을 넣었습니다. 진경 선수도 하나만 더 추가하면 20개의 고지에 오를 수 있고, 이번 시즌 가장 꿀영입 태미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태미 선수는 원래 키퍼를 봤는데 필드로 전향했기 때문에 적응 시간이 좀 걸렸는데 혜정 선수는 그냥 곧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활약을 해줬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요. 정말 좋은 꿀영입이었습니다. 정선 선수가 복귀해서 뛰는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나 선수의 8개는 이미 따라잡았거든요. 팀 선배를 넘어서는 훌륭한 대형 수비수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공백이 좀 길어지는 것이 아쉽죠. 허린 선수 한 골 1어씩 기록하고 있고 블라비보다는 확실히 좀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부상을 당한 정선 선수를 제외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도 양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골이 많지 않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수비적으로 세트피스 위주로 실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노잼 경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결과는 가져오고 있죠. 블라비는 보람 선수가 독보적이죠. 조별 예선 단독 1위였고 지금은 액션이의 지한 선수가 따라오면서 공동 1위가 되긴 했는데 보람 선수도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다만 보람에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 혜정이나 진경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허경이가 키퍼를 보기 때문에 보람이 얼마나 꿀맛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람의 컨디션이 좋았던 것이 가장 최근에 올스타전에서도 상대에게 넘맥을 먹이면서 지한에게 연결했던 그 어시스트는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직관을 했기 때문에 본 순간 이건 진짜 멋있는 플레이다라고 했는데 TV 방송본으로 다시 보니까 또 진짜 멋있는 플레이였구나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좋은 폼을 블라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초임 선수 골 없이 3어시인데 역시 도움이든 골이든 기록해주면 좋고 승현 선수가 좀 더 올라와주면 좋겠어요. 물론 수비에 집중하느라 공격 포인트 못 올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도 수비하면서도 공격 포인트 올려주고 있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4개는 사실은 좀 아쉽긴 해요. 조금 더 어시든 골이든 가담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깡미 선수도 수비만 봤는데 한 11골 퍼붓고 이랬잖아요. 물론 모든 선수가 다 득점에 능할 수는 없습니다만 4개보다는 승현 선수가 훨씬 더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원래 공격도 잘하는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팀의 요구에 따라서 좀 수비에 집중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채연 주리 쪽에서 좀 기분 좋은 사고를 쳐줘야 되는데 지난 액션이전을 보면 이영하 선수는 공격 포인트 기록은 못하긴 했습니다만 박하나 선수의 경우에도 행운의 안면 어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골이 굉장히 액션이의 승리에 결정적이었고 또한 태미 선수 또한 결승골이라고 할 수 있는 4번째 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채연 이주리 쪽에서도 좀 기분 좋은 사고를 쳐주면 블라비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데 어느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출전 경기 수입니다. 구척장신 역시 베테랑 구단이네요. 유일하게 40경기 넘긴 현희 선수도 있고 30경기 이상 선수가 4명이고 25경기를 보유한 선수 전원이 그러하네요. 쿼터 센츄리죠. 이제 100경기를 센츄리라고 하는데 그의 4분의 1이니까 쿼터 센츄리라고 부르는데 팀 전원이 쿼터 센츄리라니 벌써 몇 시즌을 해온 건지 베테랑이 질비한 1라인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 여기 또 겁없는 신인들이 있죠. 특히 보람, 승현, 초임까지 생각보다 경기수가 많지 않아요. 또 초임 선수는 부상당한 시즌도 있었어서 하지만 경기수가 모든 걸 대변해주진 않습니다. 여긴 또 혜경 선수가 있죠. 혜경과 현희 선수 다 베테랑 라인이고 파일럿부터 함께 했는데 팀 컬러를 지켜주는 선수들이죠. 예고편에서도 이제 두 선수의 맞대결을 좀 주목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한 선수만 웃게 되는데 어느 선수가 팀을 4강으로 이끌 수 있을지. 자, 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한 팀이 4강에서 기다리고 있는 국대팸을 만나게 됩니다. 조별 예선 4경기에서 양팀 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역량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당일의 컨디션, 서로 핸디캡 없이 붙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저쪽에서는 정선 선수가 회복을 잘했으면 좋겠고 현희 선수도 본 궤도로 다시 올라와주면 좋겠습니다. 블라비 쪽에서도 공백기 동안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또 강한이 외에도 다른 세 선수도 폼을 잘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철과 이영표 감독 워낙 또 골대녀 내에서도 베테랑 감독들이기 때문에 잘 훈련을 도와줬을 거고 선수들을 잘 케어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후회 없이 치러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